안녕하세요. 백세 생활백과입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 음식과 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빵이나 라면을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식빵에 잼 발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점심때는 라면 한 그릇, 오후에는 과자나 쿠키로 간식을 드시죠.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밀가루 음식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말 노화와 관련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밀가루가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밀가루, 이걸 정제 밀가루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제 밀가루는 소화가 너무 빨라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리거든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 안에서 당분이 단백질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당화산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영어로는 AGES라고 불러요. 이 당화산물이 바로 문제예요.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망가뜨리거든요. 콜라겐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이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가루가 노화를 촉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당화산물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다른 장기들도 손상시켜요.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신장이나 뇌 같은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도 떨어뜨리죠. 결국 우리 몸 전체가 빨리 늙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밀가루 음식이 염증과 질병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염증이 계속되면 만성염증이 되는데 이게 정말 무서워요. 만성염증은 우리 세포들을 빨리 늙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질병들과도 연결이 돼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병들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뇌에 염증이 생기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가 올 수 있어요. 관절염도 그래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 문제예요.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빵, 라면,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는 높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 건강이 나빠져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각종 병에 쉽게 걸리게 되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또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히 노화가 빨라지겠죠.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밀가루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빵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가끔은 케이크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방법은 통곡물로 바꾸는 거예요. 흰 밀가루 대신에 통밀을 사용한 음식을 드시는 거죠. 통밀빵, 통밀국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귀리나 보리 같은 곡물도 좋아요. 이런 통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당화산물도 덜 생기고 염증도 덜 생겨요.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드실 때 계란이나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거죠. 빵을 드실 때도 샐러드와 함께 드시거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세 번째 방법은 밀가루 음식을 주식이 아니라 가끔 드시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빵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주로 밥을 드시고 가끔씩 빵을 드시는 거죠.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을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밀가루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우리 몸의 노폐물들이 잘 배출돼요. 당화산물 같은 해로운 물질들도 소변으로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시면 혈당이 잘 조절돼요. 근육에서 당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드셨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또한 운동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젊을 때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안 돼요. 양을 줄이시고 질을 높이셔야 해요. 흰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을, 단순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시는 것도 좋아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이 돼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구체적인 식단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흰빵 대신에 통밀빵이나 귀리죽을 드세요.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야채 샐러드도 함께 드시면 완벽해요. 점심에는 밥을 주로 드시고 반찬으로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드세요. 라면을 드시고 싶으시면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시고 양을 조금 줄이세요. 계란도 넣으시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간식은 과자나 케이크 대신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아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으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즐거움도 중요하잖아요. 가끔씩 맛있는 빵이나 케이크를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80대 20의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80%는 건강한 음식을, 20%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밀가루 음식을 드신 후에 배가 아프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피로감이 심해지시면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식단을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기는 어려워도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쉬워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시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정리해드리면 밀가루 자체가 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제된 흰 밀가루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당화산물이 생기고 염증이 증가하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통곡물로 바꾸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고 적당한 양만 드시면 돼요. 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 더욱 좋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희 100세 생활백과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생활의 지혜를 얻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